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종교계, 언론계, 노동계 등 7개 부문 44개 기관이 국민들의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인데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운영지원단 최영진 실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에 대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에 따라서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2018년 5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사회 통합과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 등 자살 예방 과제를 발굴하고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민관 정책 소통 기구입니다. 네. 자, 여기에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우리 종교계뿐 아니라 각계 기관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기관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교계, 그다음에 노동계, 재계, 언론계, 그리고 전문가님들, 그리고 협력기관과 정부 부처 등을 포함해서 총 44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장님께서는 현재 맡고 계신 역할이 좀 어떤 건지요? 저희는 이제 운영 지원단을 맡아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의체가 기본적으로 전체 44개 기관이 다 모여서 함께 이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단체로서 전체를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생명 존중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또 파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명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오랜 시간 우리 국민들이 제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실장님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네. 갑작스러운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참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울감은 물론이고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근력도 많이 잃게 되시는 것 같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의 가장들과 또 수업마저도 가정에서 들어야 하는 아이들까지 참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 정신력은 세계적으로 알아줄 만큼 강인하고 또 정도 많으시잖아요. 네. 코로나 블루의 장기화에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강할수록 부러지기 쉬운 법이어서 유연함을 좀 갖추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정 많은 품성도 책임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힘듦과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나누시는 정을 누리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제한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각종 모임이나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조금 우울해지기 쉬운데 이 우울감이 좀 지속되다 보면 또 우울증으로 또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있을까요? 네. 우울감이라고 하는 정체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늘 곁에 두고 사는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우울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게 되고 또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여러 개를 좀 찾아두셔서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우울감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니까 잘 네.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인데요. 네. 아무래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또 지속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분들을 위한 대처 방안이 또 있을까요? 예, 제 생각에도 한 방에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조금만 이렇게 시야를 넓혀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 아니면 태도를 바꿔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상담센터나 관공서 등에서 실제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과정도 어느 정도는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외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가짐 어떤 태도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네.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사실 이 우울증이 또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3, 4년 뒤에 어떤 자살이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또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한데 실장님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 그런 자세들을 갖추기 때문에 자살률의 변화가 많이 없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후가 되면 더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하고 이 자살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분명한 인과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살을 선택한 많은 분들이 우울감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을 앓는다고 해서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도 중요하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자살과 우울증의 관계보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 싶으시면 빨리 서둘러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자신과 주변들을 위해서 굉장히 옳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울증을 느끼고 정말 힘들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움을 줄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생명존중 정책 민관협의회도 결성이 된 거겠죠. 자, 그렇다면 각 분야별로 좀 어떤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회의 각계각층이 함께 모여서 이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자면 언론계에서는 이미 이제 발표했던 자살보도 권고 기준 이제 3.0까지 나왔잖아요. 네. 이 권고 기준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 중이시고 기자 세미나라든지 자살 예방 교육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자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있고요. 한국신문협회에서는 협회 소속 회원 신문사를 통해서 자살 예방 사업을 홍보 중이고 또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는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내용을 확산하기 위해서 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십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사건 기자 세미나 또 지역 언론인 교육 간담회 등을 운영 중에 계시고요. 인터넷 신문위원회에서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자살 예방 교육 등을 함께 진행 중에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원음 방송도 종교 방송으로서 기왕이면 좋은 소식, 은혜로운 소식들을 위주로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좀 안 좋은 소식은 좀 최대한 좀 전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기사를 쓰고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언론계도 좀 해야 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종교계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겠죠. 종교계는 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종교계에서는 저희 그 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종교계 자살 예방 지침서를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예방 지침서를 올해는 활용을 위해서 교육 자료를 제작을 하고 또 그 교육 자료를 이렇게 보급하기 위해서 강사님들이 실제로 이제 교육에 나서시면 거기에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상황이 그 언택트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영상으로 이러한 강의 자료들을 실제로 강의하시는 모습을 담아서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종교계별로는 종교 지도자 대상 자살 예방 교육 그리고 자살 유가족 지원 사업 등 이 자살 예방 사업을 열심히 수행 중에 계시는데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는요. 자살 유가족을 위한 회복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자살 예방 강사 교육을 진행 중이시고 불교계에서도 자비의 전화와 자살 유가족 또 고위험군 등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원불교에서는 둥근마음 상담 연구센터라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셔서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계시고요. 천주교에서는 자살 예방 유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또 자살 예방 교육 지침서 개발, 그리고 강사 양성 교육 등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 자, 종교계는 이렇게 마음의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믿고 아무리 좀 희망이 없고 처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힘드실 때 종교계에 이렇게 또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개개인이 자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직접 해나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주변을 잘 살피고 어려운 이들의 힘이 되어주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흔히 자살을 완성하시는 분들의 심리 부검을 통해서 약 90% 이상이 징후를 주변에 보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중에 20% 정도만 알아차린다고 하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좀 제대로 알려주고 아니면 제대로 알아차리게 할까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저희처럼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주변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살의 징후를 알아두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이러한 징후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숙지하시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더해서 자신에게 혹시라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도와달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선택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크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제가 더 하게 되는데요. 제가 답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이 말보다 이 말이 이제 조금 더 두려워지고 있어요. 오히려 답다, 다움 이런 말보다 도움이라는 말이 생명을 구하는 데는 훨씬 더 이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도움을 구할 때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변의 모든 우리 이웃까지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큼 용기 있는 선택도 없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10여 년 전에 제 군대에 있을 때 명함 크기의 자살 예방 카드를 갖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부대원이 이 자살 예방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자살 예방을 위한 그 10가지 징후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래서 주위의 전우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서로 좀 힘이 돼줄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조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전 국민이 그렇게 자살 예방 카드를 뭐 지니고 있을 수는 없어도 그 내용을 다 숙지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 할 수 있는 일 다 해보고 좀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다 해보고 안 돼서 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운영지원단의 최영진 실장님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